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여행사 사장 오태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휴양지도 좋고 리조트도 좋고 놀러 다니시면서 맛집 투어도 좋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다니면 역시 식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라면 이 채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행사입니다. 역사 사자죠. 그래서 역사 여행을 책임지는 오태진 강사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제1편입니다. 부산광역시, 대표적인 휴양지 중에 하나죠. 광안리, 해운대, 태종대, 밀면, 또 뭡니까? 씨앗호떡, 남포동, 자갈치시장,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부산광역시가 역사적으로도 좋은 곳이 되게 많아요. 오늘은요, 부산광역시 편 제52회 한국산업검정시험 심화문제 39번 문제를 통해서 역사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합니다. 여행은 덤, 역사 지식을 공부하는 시간. 가족들끼리 여행하면서 아빠가 알려주는 역사 여행 이야기. 자식들은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입식 교육을 한번 해봅니다. 자, 39번 문제. 다음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트라이벌을 떠나보자입니다. 땡땡시 역사여행. 땡땡시 부산 역사여행입니다. 부산시 역사여행. 출발! 버스 타고 갑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신석기 문화 동삼동 폐총 전시관을 가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편이고 2편, 3편, 4편, 5편이죠. 자, 그래서 부산의 첫 번째 동삼동 폐총 전시관 신석기 시대의 부산으로 한번 떠나봅니다.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부산 남포역이에요. 여기 앞에 롯데백화점 있고 자갈치 시장 쫙 있죠. 자갈치 아줌마들 쫙 계시고, 그죠? 그래서 광복동 바로 앞에 남포동입니다. 남포동을 건너 부산 영도를 갑니다. 영도를 가면 영도에서도 제일 먼 곳 바로 이곳 동삼동 폐총 전시관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어떻게 써있는지 한번 볼까요? 신석기 유적지 가운데 부산 동삼동은요, 이 폐총이 많이 발굴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폐총이 뭐냐? 조개, 폐, 무덤, 총, 조개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조개구이 먹고 막 쌓아두시죠. 그게 바로 조개 무덤, 폐총입니다.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맨 밑에 부산 동삼동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개 껍데기 가면이 발견됐다. 조개 먹고 난 다음에 껍데기 가면을 만들기도 했겠죠. 그리고 흑요석이 발견되기도 했다. 흑요석은 반짝반짝거리는 천연 검은색 유리를 말해요. 아주 예쁜 수정 같은 것인데 이 시기에는 보석 같은 거예요. 또 조몽토기, 이게 바로 일본의 질문토기입니다. 일본의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것이 발견되기도 했던 거예요. 이를 통해 부산은 일찍부터 일본과 교류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지역이다. 부산,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제일 먼저 공격한 지역 부산,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부산에서 이 스시마 가고 싶다. 부산에서 배 타고 가면 됩니다. 부산은 이미 일찍부터 일본과 같은 문화권이라 보여지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부산 영도구 동상동 일대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일제시대 때 쓰여진 찍힌 사진인데요. 흑백 사진이죠. 당시엔 이렇게 생겼던 한낱 되게 조용한 어촌이었어요. 집들도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있긴 하지만 옛날 모습이죠. 그죠? 자, 그때 이 발견된 이 조개 무덤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폐총입니다. 조개 먹고 난 다음에 쓰레기장 같은 곳이에요. 여기다 갖다 버린 거죠. 그죠? 조개 무덤입니다. 이게 조개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엔 그냥 쓰레기장처럼 보였는데 이게 그 아주 중요한 유적지가 될 줄은 그 당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걸 처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일제시대인 1929년 동네 고등보통학교 일본인 교사인 오이가와입니다. 오이가와 다미지로 교사인데요. 이 사람이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듯해요. 여기에 이제 일본 사람들 옷이 이렇게 입은 사람들이 보이죠. 소도 보이고 우리 소. 이분이 바로 오이가와입니다. 그래서 오이가와가 이렇게 부산 동삼동 일대에 조개무지를 이렇게 발굴하는 그런 장면 사진이 한 장 찍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이미 29년 신석기 유적을 발굴한 거예요. 그럼 신석기 유적을 어떻게 발굴할 생각을 했을까? 4년 전인 1925년에 을충년 대홍수가 서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울 지형이 엄청 바뀝니다. 그래서 암사동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고 거기에서 신석기 유적이 처음 발견되니까 이 근처에 아마 조선에 신석기 유적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가와라는 교사가 그 부분을 주목해서 부산 영도구 끝자락에 있는
영도 고기의 그 해변가에 조개무지가 있는 걸 보고 발굴해 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고고학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현재 우리 그 모습은 어떠하냐면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막 잘 정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지역 있죠. 여기 요런 데가 이제 나무가 심어져 있고 뭐 꽃도 심어져 있는데 이런 데가 다 이렇게 발굴한 지역이에요. 현재 모습은 이렇고요. 또 이렇게 예쁘게 꽃들도 심겨져 있는 곳인데 여기가 그 신석기 시대의 유적을 발굴했던 곳이구나. 여기를 땅을 이제 막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파고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도 나무 심을 수 있죠. 아주 편하게. 그런데 이 부산의 영도 유적을 일본인이 발굴했다 하더라도 패망한 이후에 우리는 전쟁도 겪었고 폐허가 된 상황에서 이런 신석기 시대 유적에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이 영도에 있는 동삼동에 관심을 가진 건 바로 1962년에 일본을 여행 중이었던 이름이 참 진짜 고고학을 연구할 것 같은 이름이에요. 그죠? 샘플 모아. 샘플 빨리 모아. 그래서 모아 샘플입니다. 벌써 부부 이름이 샘플 부부예요. 이 샘플 부부가 일본 고고학을 공부하다가 일본 고고학은 이미 발전된 상태인데 한국은 62년이면 전쟁 직후다 보니 이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고고학의 불모지였던 한국을 본인들의 연구 대상으로 딱 집은 겁니다. 누구도 그런 걸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특히 샘플 모아, 샘플 부부는 모아는 대학 졸업 후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고고학에 눈을 떴어요. 40대 초반에 고고학에 눈 뜨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40대 초반에 갑자기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고고학 땅 파기 시작하라. 그럼 하겠습니까? 근데 미국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한국 선사 고고학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모아가 일본을 둘러본 다음에 느낀 바가 뭐냐면 일본은 어느 정도 차고 넘쳤지만 한국은 하나도 없었다. 왜? 전쟁 직후니까. 그래서 한국의 신석기를 전공으로 택한 거라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참 진짜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그래서 이 모아 부부가 자기네들 과학재단에 돈을 신청을 해가지고 연구비로 얼마를 받았냐면 2만 달러를 받았어요. 참 잘 사는 나라는 급이 달라. 서울 집 한 채 값이 그 당시 900달러니까 1000달러가 안 돼요. 그럼 100만 원이면 산다는 거죠. 야, 서울 집값이 그 당시 62년에 100만 원이면 사는 거였는데 그때 2만 달러를 받았다는 거는 서울집 20채를 투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서울집 20채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서울집 20채를 택하겠습니까? 부산에 있는 땅을 파는데 그 돈을 쓰겠습니까? 부산도 좋은 데도 아니고 저기 영도라는 섬이에요. 좀 다르죠, 그죠? 어쨌든 이 부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땅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땅 파는 장면인데 이분들은 고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라 체계적으로 고고학을 연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땅도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평방미터 이렇게 딱 나눠놓고 입방 딱 정해놓고 사각형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집약된 이 손붓으로 이렇게 털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고고학을 우리가 생노가다라고 했던 저희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그래서 빵을 파고 들어가니까 철저하게 그 과학적으로 이거를 연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동삼동 유적이 5문화층, 그러니까 지층이 5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층에서 뭐가 나오고 이 지층에서 뭐가 나오고 이 지층에서 뭐가 나오고 이 지층에 뭐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발굴된 유물들이 같은 지층에서 나오는 건 같은 시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발굴된 유적을 당시에도 생소한 탄소연대 측정법. 우리 고고학 공부하다 보면 이 탄소라고 하는 게 반감기를 하게 되면서 이 C가 그죠? 반감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탄소가 어느 정도가 반감되었느냐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8000년에서 3500년 사이. 딱 언제입니까? 기원전 8000년부터 기원전 20세기 그 사이니까 신석기 시대의 지층이 5개가 발견된 겁니다. 이게. 야, 이 사람들이 뭐 없었으면 우리나라 고고학 시작할 수도 없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발굴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곰 모양의 토우예요. 토우라는 건 곰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곰 모양의 토우가 나왔다는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분이 발견한 건데 왜 중요할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대략적으로 3500년 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요 비밀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잘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잘 쓰여 있어요. 여기 쓰여 있죠. 기원전 약 3000년 전 문화층에서
곰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것은 중국 동북방 지역의 홍산 문화 유적에서도 곰 인형이 나왔다는 것. 그럼 곰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출토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곰 모양이 출토된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곰 인형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단군 신화 아시죠?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중국의 문화만큼 우리의 문화도 오래됐다는 것과 또 이 중국 문명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홍산 문화와 같은 시기에, 즉 중국의 동북 지역이니까 만주 아닙니까? 만주의 문화권과 한반도 최남단의 부산광역시 영도의 문화권이 동일 문화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곧 만주부터 한반도 남부까지가 곰신앙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는 거. 자, 곰신앙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웅녀가 생각나죠. 웅녀의 아들이 단군 왕검, 즉 동북 지역인 중국 만주 지역과 중국의 홍산 문화 지역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지역이었던 것이고, 바로 동북 지역 만주와 한반도 남부까지가 같은 문화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동북방, 바로 고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조선과 한반도 남쪽의 문화가 같은 문화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샘플 모아 부부에 의해 발견이 된 겁니다. 야, 이거 대단한 획기적인 발견이죠. 바로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샘플 모아 부부가 단독으로 발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모아 부부가 했던 전수해준 그 방법을 따라서 발굴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까 봤던 그 해변가 있죠? 나무가 막 심어져 있던 곳, 그곳이 이렇게 발굴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발굴에 참여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임효재 교수님이신데, 부산 동삼동 폐충 발굴 당시에 발굴 단원이시고, 이때 참여하신 분들이 임효재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원로 가운데는 김원용 교수의 제자분들이시죠. 한국고고학계의 산 증인들이신데, 이분들이 이제 이 발굴 조사에 참여하면서 한국 고고학을 사실상 만드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발굴하는 과정에서 조개 껍데기로 이렇게 팔찌를 만들기도 한 게 출토가 되기도 했고, 낚시바늘 같은 것도 막 나온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주목되는 건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인 바로 이 부산 동삼동에서 발굴된 조개 껍데기 가면입니다. 이 조개 껍데기 가면은 부산 동삼동 출토 가리비를 가지고 가면을 쓴 것이고, 이걸 보고서 분명히 이 가면은 언제 썼을까라고 하는 유추를 또 해볼 수도 있는데, 이 가면은 어떠세요? 웃는 얼굴 같아 보이세요? 우는 얼굴 같아 보이세요? 막 놀란 얼굴 같아 보이세요? 예, 이 장면은 바로 여기 눈물 자국 이렇게 보이시죠? 눈물 자국도 보이시고 이렇게 크게 통곡을 하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는 얼굴, 그냥 우는 얼굴도 아니고 이렇게 흐느끼는 것도 아니고 통곡을 하는 얼굴입니다. 바로 장례식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아마 부족장이나 무당들이 이 조개 껍데기 가면을 쓰고서 장례식을 치렀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그런 가족이 죽었을 때 이런 슬픔이 이 조개 껍데기 가면 얼굴에 잘 나와 있죠. 또 당시 부산 동삼동에서 출토된 여기 흑요석입니다. 이 흑요석은 일본 큐슈에서 발견된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타 큐슈 지역과 부산 지역이 같은 문화권이었고 서로 교류를 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 당시에 돈 같은 거예요. 돈. 그래서 이렇게 뭔가 팔찌 같은 거라던가 하는 걸 주고받을 때 이런 걸 가지고 교류하지 않았을까, 교류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그래서 부산 동삼동에서 발견된 것, 곰 토우 인형을 통해서 남부와 만주 지역이 같은 문화권이었다는 것, 그리고 조개 껍데기 가면이나 흑요석을 통해 일본과 교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한편 또 중요한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가 아니고 교과서에 보면 청동기 초기철기 시대의 유적지로 알려져 있는 을주 반구대 암각화예요. 이게 물이 불어나 있을 때는 이 암각화, 이 바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수면 위로 올라가 있지만 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못 봐요. 을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이죠. 근데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 조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그 고래 그림만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사슴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슴의 앞 모습, 요거는 이제 울주 반구대의 조각이고, 그럼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요게 그 동삼동에서 출토된 사슴 문양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사슴 요 선. 자, 요런 기법을 한번 봅니다. 미술 기법을 보면은 사슴의 얼굴 모양과 뿔을 이렇게 평상화하면서 요 사슴 몸체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런데 울주 대국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만들어진 새겨진 이 그림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다리꼴이랄까? 이 직사각형 형태의 모습과 이 뿔을 표현한 모습이 동삼동에서 새겨진 사슴의 모습의 기법이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잠깐 비슷하죠? 근데 우리 교과서는 이건 청동기의 유물이고 유적이고 요거는 신석기의 유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건 신석기가 유적이 맞거든요. 그렇다면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도 교과서에 써 있는 것처럼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나 유적이라고 보다는 그 연대를 상한을 올려서 신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대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고고학이에요. 예. 또 두 번째는 1999년 국립중앙박물관 동삼동에서 출토된 고래 귓뼈를 통해서, 자,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이 울주 반구대 할 때 이 반구대 암각화에는 고래 사냥을 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었다 했죠. 그럼 청동기 시대에 고래 사냥을 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긴 하는데, 문제는 동삼동인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도 고래에 보면 흑등 고래의 귓뼈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고래 사냥을 해본 사람들은 아신다고 하는데, 이 흑등 고래는요 죽은 다음에는 그 직후에 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귀를, 죽은 고래가 만약 떠밀려 왔다면은 이 귓등 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게 동삼동에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래가 살아있는 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동삼동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고래를 잡아왔을 거라는 겁니다. 즉 신석기 시대에도 이렇게 고래 사냥을 했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 동삼동은 말하고 있죠. 울주 반구대와 비교했을 때 똑같이 고래 사냥을 하고 있고 사슴 문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석기 시대부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울주 반구대 암각화의 그림은 지금까지 교과서에 쓰여 있는 대로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로 보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청동기가 아니라 교과서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 울주 반구대 암각화는 신석기 유적이 아닐까 하는 물음표를 마무리하면서 이 영상 마칩니다. 고맙습니다.